자,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홈택스로부터 자료를 수집을 했고요. 그러한 수집된 자료를 입력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있습니다. 이러한 수집된 자료를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회사 등록과 환경 등록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회사 등록 회계 프로그램상으로 이따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회계 프로그램상으로 회사 등록에 관련 회사의 거래처의 기본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죠. 중소기업이자 아니냐, 회사가 언제 요번 기수가 회계 기수가 언제냐, 업태 종목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기본 사항들을 회사 등록이라는 곳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사 등록을 해서 기본 사항으로 세팅을 해 놔야지 우리가 모든 신고서에 그 정보들이 끌어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회사 등록에 기재를 해야 되는 것들이 기재해야 되는 것들을 기재를 해야지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회계와 관련해서 환경 등록이 있습니다. 환경 등록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사 특성에 맞는,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다,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하면 제품 매출이 기본 매출이 되는 거죠. 근데 회계 프로그램 상으로는 상품 매출이 기본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정 과목을 바꿔줘야 되는 그러한 절차를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환경 등록에서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계라는 탭에 우리가 분계 유형 설정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기본 세팅은 상품 매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상품 매출이 우리 회사는 제조 매출입니다 라고 하면 제품 매출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혹은 이렇게 세팅이 되면 과세 매출로 회계 처리를 하는 순간에 상품 매출이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서 뜹니다. 그거를 일일이 회계 처리 분계를 하면서 제품 매출로 바꿀 수도 있지만 많이 나오는 그러한 분계 유형이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그 설정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음식 매출 뭐 아니면 서비스 매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정 과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매입도 기본 세팅은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원재료로 기본 매입을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출 매입은 미수금,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네, 이론적으로 보면 회계상으로 보면 카드 매출도 외상 매출금으로 하는 게 맞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 계정을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뭐 제품 매출도 있고 뭐 상품 매출도 있고, 그러면 상품 매출도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을 거고, 서비스 매출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부가세 포함 여부라고 해서 카드 매출과 현금 과세 뭐 이쪽 공급가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 세팅은 포함을 해서 그 세팅이 돼 있다, 프로그램화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얘기는 뭐예요? 카드 매출로 우리가 매출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1.1로 나눠서 인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별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봉사료 사용 여부,
뭐 기본 세팅은 뭐 사용 안 함으로 돼 있기는 하겠지만 이 봉사료 같은 경우에도 뭐 카드 매출분 중에서 어때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우리 뭐 유흥주점이나 뭐 이런데 기장을 하는 경우에 이걸 사용함으로 해서 카드 매출 100만 원 중에서 뭐 30만 원은 그 봉사료입니다. 과세 매출에서 빼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불공제, 매입세 불공제 사유의 기본 세팅은 2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불공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기본 세팅이 2번으로 돼 있다. 이건 뭐 수정을 해야 되겠죠. 비영업용 소형 수용 자동차와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 이거 눌러가지고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15번은 의제류 자동 설정 뭐 이런 게 있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을 할 때 이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이걸 활용을 하게 되면 부가세 대입금이 부가세가 자동으로 분계가 되는 부분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아니면 회계 처리를 할 때 적용 코드에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다라는 걸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저는 뭐 둘 다 뭐 이렇게 사용을 뭐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기본 세팅으로 그냥 그대로 놓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회계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할 때 회계 프로그램이라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회사 등록 혹은 그 환경 등록에서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 세팅이 돼 있지 않으면 입력할 때마다 수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과정이 그런 걸 이제 세팅을 끝내고 나서 야, 드디어 입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입력을 할 때 어떻게 입력하는 게 내가 빨리 퇴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업무를 해야지 좀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우리 보통 여러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빨리 효율적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어때요?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퇴근을 하는 그 상사들이 언니들이 퇴근 안 하면 못 하는 그런 사무실은 요즘에는 없죠, 그죠? 어쨌든 업무적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그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면 직접 입력을 할 거냐? 직접 입력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수기세금, 종이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 입력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거고, 대부분은 엑셀로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나 혹은 스크래핑 하는 방식, 스크래핑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죠. 그죠? 자료를 엑셀로 받는 경우에도 옛날보다는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이 엑셀 업로드가 되지도 않을 때는 어때요? 무조건 손 빠른 사람이 장땡이었죠. 근데 지금은 손이 빠른 것보다는 그러한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고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그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업로드 방식도 구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엑셀 업로드 방식을 몰라서는 안 되니까 그
뒤에 사례를 통해서 엑셀 업로드하는 방식, 그 다음에 스크래핑하는 방식, 중간에 뭐 직접 입력해보는 그러한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스크래핑이라는 거는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사이트들에서 아이디와 그 비번을 통해서 쭉 당겨오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세무사랑으로 그런 그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 아이디하고 비번,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 매출 자료를 받고 싶다. 그러면 여신금융협회에 아이디, 비번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스크래핑을 할 때는 스크래핑 회사 설정하는 게 미리 세팅을 해 놔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자료 입력을 하고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분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분계는 없어도 부가세 신고 자체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가세 신고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세 신고도 해야 되고 뭐 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고 분계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회계 처리 반드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계정 분류 이거는 여의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입력 방식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신고서에 끌어와집니다. 제대로만 입력을 하게 되면 신고서와 부속 서류들이 첨부 서류들이 어우러져서 세금계단서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단서를 쭉 끌어오면 그 자료들이 합계표상에 그대로 모아진다 이런 취지입니다. 합계표상에 그래서 그 보통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그래서 입력하는 그 과정 이게 또 아까 첫 번째 강조했던 부분이죠. 부가세 업무 순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할 거냐 코드를 입력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영세율을 적용을 할 건지 과세를 적용을 할 건지 일반 과세를 적용할 건지 코드화가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료 입력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때는 거기에 막 이렇게 매달려 있죠. 계정 과목 코드가 몇 번인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더 강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좀 익숙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이 회사 특성에 맞는 우리는 수출하는 회사예요. 수출하는 회사. 그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회사겠죠. 그러면 어떤 서류들이 첨부 서류들이 작성이 돼야 되는지 감이 와야 되는데 그러한 감은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법에 나오는 공부, 프로그램 공부가 아니라 그죠? 그렇게 해서 국내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됐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면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명세서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그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연계들이 안 돼 있으면 그 좀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부속 서류 작성이 어떤 서류들이 어떤 첨부 서류들이 필요한지 파악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임대업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입 명세서 작성을 해야 된다.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명세서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대표적인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 그 다음에 신고 부속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거의 입력 단계에서 코드화되어 있는 것들을 제대로만 반영을 하게 되면 부속 서류들이
작성을 하게 되고 어떤 부속 서류는 마감을 해야 되고 어떤 부속 서류들은 저장만 하면 끝나는 그러한 그 절차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서 작성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신고서에 뭘 기입하고 이러는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자료 입력을 하고 나서 신고서를 불러오게 되면 뭐 과세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 뭐 영세율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수출 신고 필증을 통해서 수출을 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신고서를 쭉 그 제시되어 있는 표현이 되는 신고서를 보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정 고지세액이나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 뭐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회사 등록에서 환급 계좌를 세팅을 해놨으면 환급 계좌도 불러와집니다. 환급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이런 그 다음에 과세표준 명세서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신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자신고, 부가세 신고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영세율 첨부 서류, 영세율 적용 대상 그러한 거래들을 하는 수출 기업이나 뭐 이런 데들이 있죠. 그러한 영세율 첨부 서류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한 연장이 돼 있습니다. 전자 제출 관련해서. 그래서 이 신고 부속 서류 제출 메뉴에서 우리가 인보이스나 뭐 이런 계약서나 뭐 이런 추가적으로 우리는 영세율을 이런 근거로 적용을 합니다라고 추가적으로 전자 제출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절차가 있다. 그러고 나면 전자 신고하고 납부서 거래처에다가 전달을 하고요. 뭐 전자 신고 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특히 이제 그 12일 이후에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됐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부가세 신고 25일까지 하는데 10일 지나서 그 수정 세금 계산서나 뭐 이런 것들이 발급이 되는 바람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거래처별로 담당자들은 세금 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조금 그 신고 끝나고 나서라도 25일 그 하루 정도는 거래처별로 쭉 검토를 해보는 추가적으로 수정 세금 계산서나 지연 발급된 그러한 세금 계산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홈택스에서 스크린을 한번 해보면 좀 좋겠다. 거래처들이 많아가지고 말일까지 25일까지 신고를 할 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조금 여유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처음 신고한 거하고 변동이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까 그런 절차도 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발견이 되면 또 내가 그 수정 신고나 뭐 이런 것들도 어때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자료 수집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